저는 올해 64살이고 이름은 김순자예요. 남편은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민수는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죠. 며느리 지혜도 있고요. 손주가 둘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입니다. 아들 내외가 자주 찾아오진 않지만 명절이면 오는 정도였어요. 그럭저럭 무난한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크게 문제될 일도 없었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하는데 힘이 됩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남편이 남긴 작은 아파트인데 소유권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로 3억 정도 되는데 이 동네에서는 작은 평수지만 위치가 좋아서 가격이 나가는 편이죠. 남편이 남긴 예금도 1억 정도 있고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입니다. 저는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나와서 검소하게 살면 충분해요.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많이 쓰겠어요. 민수는 직장 다니고 지혜는 집에서 애 키우고 있어요. 민수가 가끔 전화하는데 짧게 안부만 묻고 끊곤 했죠.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혜는 전화를 거의 안 했고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2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식탁 위에 둔 약 봉투가 사라졌다가 며칠 뒤 화장실 서랍에서 나왔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처음엔 깜빡했나 싶었죠. 나이가 들면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뒤에는 가스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스레인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약한 불이었지만 분명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분명히 껐는데 말이죠. 저녁에 라면 끓여 먹고 확실히 껐거든요.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더군요. 무서웠어요. 혹시 도둑이 들어온 건 아닐까 싶어서 집 안을 살펴봤는데 없어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물건이 사라졌다가 이상한 곳에서 나타나고 가스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고요. 한 달 동안 5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싶었거든요. 걱정이 돼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혈액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약이 뭐예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인데요. 왜 그러세요? 혈액에서 다른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무슨 성분이요? 수면제 성분이에요. 어르신, 수면제 드세요? 아니요. 저는 수면제 안 먹는데요. 잠도 잘 오는데 뭐 하러 먹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수면제 성분이 나왔는데 그것도 꽤 많은 양이에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드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약통을 확인했어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이상 없었죠. 하나를 열어서 약을 꺼내봤더니 색깔이 조금 이상했어요. 제가 먹던 혈압약은 흰색인데 이건 연한 노란색이었거든요. 모양도 조금 달랐고요. 약국에 가져갔더니 약사가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이건 혈압약이 아니에요. 수면제예요. 졸피뎀이라는 약이에요. 수면제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약통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다른 약통도 확인했더니 당뇨약도 항불안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약을 바꿔치기 한 거죠. 수면제랑 항불안제로요. 그래서 제가 자꾸 멍하고
기억이 안 났던 겁니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민수밖에 없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든요. 혹시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요. 지혜도 당연히 알 거고요. 며칠 뒤 동네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시던데요? 며칠 전에 새벽에 집 밖에 나와 계셨더라고요. 잠옷 차림으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엔 슈퍼에서 계산 안 하고 나가셨다면서요? 그런 적 없는데요. 슈퍼 주인이 그러던데요. 쫓아가서 계산 받았대요. 깜빡하신 것 같다고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슈퍼 간 기억도 없었고요. 약 때문에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실종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어디 계셨어요? 저는 집에 있었는데요.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으신 거예요? 전화 온 줄 몰랐어요.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있었습니다. 다 민수 번호였죠. 저는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왔어요. 지혜도 같이 왔고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20통 넘게 했는데요. 전화 온 줄 몰랐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이상하시다던데요. 이웃들이 그러던데 어머님이 새벽에 밖에 나와 계시고 슈퍼에서 계산 안 하고 나가시고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치매 초기 같아요. 증상이 딱 그래요. 물건 잃어버리시고 깜빡깜빡하시고 밤에 배회하시고요. 나는 치매 아니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나는 안 가.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일주일 뒤 민수가 다시 왔는데 이번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후견인 지정 서류예요. 후견인? 엄마가 치매면 누군가 재산을 관리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견인이 되려고요. 법적으로요. 나는 치매 아니라니까.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혼자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증상이 너무 심해요. 무슨 증상? 약을 제대로 안 드시고 밤에 집 밖에 나가시고 가스불도 끄지 않으시잖아요. 위험해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엄마 재산 관리해 드릴게요. 나는 안 해. 엄마, 이게 엄마한테 좋은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가 인감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인감증명서도 필요해요. 그리고 등본도요. 왜? 재산 관리하려면 필요해요. 통장 정리도 해야 하고 아파트 관리도 해야 하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계획된 덫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요. 나 지금 나가봐야겠다. 너희 돌아가.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내일이니까 신경 꺼. 엄마, 서명 좀 해주세요. 안 한다니까. 나가. 민수 내외가 마지못해 나갔어요. 지혜가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고집불통이네. 문을 닫고 저는 생각했어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전자상가에 갔어요. 몰래카메라를 샀습니다. 작은 거예요. 시계처럼 생긴 거요. 그리고 소리 감지기도 샀고요. 가게 주인이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집에 와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시계 안에 하나,
현관 신발장 위에 하나, 부엌 선반에 하나요. 총 3군데입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집 안이 다 보이게 했죠.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아무도 안 왔고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동네 병원에 갔다 온 사이에 집에 누군가 들어왔더군요.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요.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지혜가 혼자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약통을 꺼내서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제 혈압약을 꺼내고 다른 약을 넣었습니다. 준비해온 약봉지에서 약을 꺼내서 제 약통에 넣었죠.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에 뭔가를 섞었어요. 작은 봉지에서 가루를 꺼내서 우유에 넣었습니다. 잘 섞이게 흔들었고요. 그 다음엔 가스레인지 불을 켰어요. 약한 불로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영상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선명하게요. 며칠 뒤 지혜가 또 왔어요. 이번에도 제가 없을 때였습니다. 시장 간 사이였죠.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혜가 제 방을 뒤집어 놨어요. 옷장을 열어서 옷을 바닥에 던지고 서랍을 열어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마치 제가 정신없이 뒤진 것처럼 만들었죠.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놨습니다. 반쯤요. 제일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혜가 카메라를 보고 웃더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고요. 조금만 더 가면 재산도 집도 다 내 거야. 늙은이는 그냥 모르게 보내는 게 답이지. 6개월만 더 버티면 돼.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혜가 저를 죽이려는 건가 싶었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영상을 보여줬더니 변호사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여러 가지 죄목이 성립됩니다. 뭐가요? 불법 침입, 재산 침해, 약물 투여 미수, 살인 미수까지도 가능해요. 가습을 켜놓고 나간 거 보이잖아요. 이건 명백한 살인 의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공증받으세요. 원본 확인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후견인 심사 때 이걸 제출하시고 동시에 형사 고소도 하세요. 영상을 공증받았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원본 확인을 받았죠. 증거로 쓸 수 있게요. 일주일 뒤 법원에서 후견인 심사가 있었어요. 민수가 저를 후견인 지정하려고 신청한 거였죠. 법원에 갔는데 법정에는 민수와 지혜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멀쩡합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판사님, 저희 어머니가 치매 초기예요. 약을 제대로 안 드시고 가스불도 끄지 않으시고 밤에 배회도 하세요.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웃들도 다 알아요. 어머님이 최근 들어 너무 이상해지셨어요. 기억도 잘 못하시고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세요. 판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누군가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판사가 USB를 받아서 재생했어요.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혜가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요. 우유에 뭔가를 섞는 장면이요.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는 장면이요. 그리고 지혜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재산도 집도 다 내 거야. 늙은이는 그냥 모르게 보내는 게 답이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지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후견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생명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견인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리고 법정 경위에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을 구속하세요. 지혜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수갑을 찼어요. 지혜가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날 죽이려고 했잖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아프게만 하려고. 그게 죽이는 거지. 경찰이 지혜를 데려갔습니다. 지혜가 울면서 끌려갔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혜가 그런 짓을 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 너도 후견인 신청했잖아. 내 재산을 노린 거지. 아니에요. 정말 엄마가 아프신 줄 알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수가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혜 관리를 못해서. 일어나. 보기 싫어. 엄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너희 집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집으로 돌아와서 비밀번호를 바로 바꿨습니다. 민수가 들어올 수 없게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분, 며느리분이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재산을 가로채려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대요.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지정받으려고 했대요. 6개월 전부터요? 네. 그때부터 약을 바꿔치기 하고 가습을 켜놓고 나가는 걸 반복했대요. 그리고 이웃들한테 일부러 이상한 모습을 보여서 소문이 나게 만들었대요. 약물도 인정했나요? 네. 수면제랑 항불안제를 몰래 먹였대요. 어르신이 이상해 보이게 만들려고요. 처벌은요? 사기, 불법 침입, 약물 투여, 살인 미수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구형은 징역 5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혜는 재판을 받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죠. 민수는 지혜와 이혼했습니다. 지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이 성립됐어요.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혜랑 이혼했어요. 엄마, 다시 만나주세요. 제발요. 아직은 싫어.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았어. 그만 전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가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은 안 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1년이 지났을 때 민수가 집 앞에 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제발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손주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손주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문을 열었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들은 정말 잘못이 없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혜를 잘못 봤어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엄마 잘 모실게요. 알았어. 들어와. 민수와 손주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시끄러웠어요. 손주들한테 밥을 해줬고 민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됐어. 아니요, 제가 할게요. 민수가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청소했어요. 엄마,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그래.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수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다시는 엄마한테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지혜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5년 동안 거기 있을 거예요. 나오면 민수랑 완전히 끝날 겁니다. 이미 이혼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혼자 편하게 살아요. 비밀번호도 바꿨고 몰래카메라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혹시 또 누가 들어올까 봐서요.
한 번 당하면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생각합니다. 지혜가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6개월 동안 계획한 거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거잖아요. 이제는 민수도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완전히 믿진 않아요. 한 번 배신당한 사람은 다시 믿기 어렵거든요. 민수가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손주들은 자주 만납니다. 손주들은 잘못이 없으니까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할머니한테 와서 안기고 웃고 그래요.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장도 받아주고 집 청소도 해줍니다. 저는 그냥 받아요. 당연한 거니까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한테 편지 왔어요. 뭐래? 용서해달래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대요. 빚이 많았대요. 빚. 네, 지혜 친정에 빚이 많았대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한 건 아니래요. 그냥 아프게만 만들려고 했대요. 똑같은 거야. 민수가 편지를 보여줬는데 저는 안 읽었습니다. 가져가. 읽어보시지 않으세요? 관심 없어. 민수가 편지를 도로 가져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혜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가석방됐어요. 모범수였대요. 지혜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할 말 없어.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는 해. 하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는 민수한테도 연락했대요. 다시 만나자고요. 하지만 민수가 거절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다시 만나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해. 저는 싫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 다시 살 수 없어요. 민수가 지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혜는 혼자 살고 있대요. 어디 가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평화롭게 삽니다. 손주들과 가끔 만나고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조심해야 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으면 안 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혜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누구든 조심하게 됐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만약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후견인 지정되어서 재산을 다 빼앗겼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증거를 남겨야 해.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증거 없이는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더 조심해요. 민수가 와도 제 약은 직접 관리합니다. 음식도 제가 직접 만들어요. 카메라는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카메라 치우셔도 되잖아요. 이제 안전하잖아요. 아니야. 그대로 둘 거야. 왜요? 혹시 모르니까. 민수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한 번 당한 사람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잘 살고 있어요. 건강도 괜찮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치매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손주들이 많이 컸습니다. 이제 중학생이랑 초등학생이에요. 손주들이 가끔 와요.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너희 엄마는 따로 살아. 왜요? 어른들 사정이야. 손주들은 지혜를 그리워합니다. 당연하죠. 엄마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혜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날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애들 보고 싶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괜찮으세요? 나는 상관없어.
애들은 엄마를 만날 권리가 있으니까 민수가 지혜와 애들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저는 그날 집에 안 가요. 보기 싫으니까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처음엔 화도 많이 나고 배신감도 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졌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이제 평화롭게 살아요. 지혜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만 봐요. 손주들이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됐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사람 버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혜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남을 해치고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걸요. 저는 문을 닫고 잠을 잤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